다음은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예, 우선 구독자 500명 돌파를 축하드리고요. 어서 빨리 1000명 넘어가지고 광고비가 입금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푸드플랜 뉴스농장 방송을 통해서 지역의 푸드플랜 사업 실행하는 부분과 저소득층 복지도시락, 경로당의 식재료 꾸러미,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학교 위탁급식 등 다양한 공공급식 분야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아이고, 기대됩니다. 그 대신 시청자분들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 공공급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최고의 노인 급식 소식입니다. 공무원들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길 바라겠는데요. 강원도 춘천시가 전국 86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춘천형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은 질병 및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식생활, 일상생활, 주거, 의료, 스마트 돌봄 5개 분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5개 세부 사업으로는 돌봄 도시락, 돌봄 반찬, 퇴원환자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식생활 돌봄 사업이 도시락과 반찬인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네, 타 지자체들도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데요. 다른 곳과 달리 춘천시의 식생활 돌봄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자부담 1,500원을 내면 동지역 400명에게는 지역산 로컬 푸드로 만든 5,000원 상당의 돌봄 도시락을 주 5회, 그러니까 매일 배달해 드리고요. 읍면 지역은 110명이 대상인데 매일 배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주 1회 10,000원 상당의 돌봄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두 가지의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약간의 예산만 보태 현물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장님에 대한 수혜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 어르신을 찾아뵙다 보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신 노인분들께서는 춘천시로 이사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뉴스농장에서 경기도 김포 지역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를 모집한다고 했는데요. 예비 합격자 포함 85명의 모집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부족한 인원이 충원됐어요? 안타깝게도 미달이 되어 예비 합격자 없이 결혼 인력 45명 중 28명만 모집됨으로써 17명, 그러니까 대략 17개 교는 결혼인 상태로 새학기 학교 급식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도 채우지 못하게 되어 급식실은 더욱 힘든 상황을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교육지원청 청사 외벽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리 실무사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가 좀 확장되면서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급식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 그게 저렇게 충원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뭘로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학교 급식실 근무를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원자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일반 직장에 비해 근로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혹시라도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 실무사는 교육 공무직으로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대개 무기계약직과 비슷한데요. 이는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교육 공무직은 학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직종 분야로는 조리실무사 외에 영양사, 특수교육 지도사, 강사, 행정실무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교육복지사 등 매우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정년이 이렇게 이제 보장되고 하면 그 좀 일반 그 직종에 비해서 그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혹시 또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건가? 네,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무직은 일반 교직원들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6만 8천 원이 올라 올해는 198만 6천 원이고 물론 퇴직금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는 정액급 식비 15만 원과 해마다 근속 수당이 올라가고요. 정기 상여금 100만 원, 명절 휴가비 170만 원, 그리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 수당과 맞춤형 복지비가 지급되며 휴가도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그리고 질병이 났을 때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 보장됩니다. 아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숨이 가쁘네요. 초가 괜찮지 않나요? 네, 이래저래 합쳐져서 실수령액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직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원 공제회에도 가입할 수 있어 아껴서 저축을 하면 나중에 높은 이율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남자 학생이 이 부분이 가장 매력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외에도 점심시간 이후에는 정리만 하면 되니까 퇴근 시간까지 하루 종일 바쁜 직장과는 비교할 만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전화하셔서 언제 뽑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다음 소식도 학교 급식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내발산 초등학교가 2024학년도 학교 급식 배식 도우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모집합니다. 2024학년도 188일 동안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4시 2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학교 급식실에 배식 도우미 10명을 배치하여 관리를 하는 사업체를 뽑는 용역인데요. 배식 도우미가 하는 일은 급식 배식뿐만이 아니라 급식 운반 및 진열, 식탁과 주변 청소 소독, 식판 및 수저 세팅 등 다양한 급식실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노인 배식 도우미나 그 학부모 배식 이렇게 봉사자들은 좀 들어봤어도 배식 도우미를 파견하는 용역 업체를 뽑는다는 거는 이렇게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뭐 김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전 학교는 서울, 인천과 달리 비조리교에만 배식 도우미 예산이 편성되어 서울에서 이사온 지역 주민들이 급식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동장장님, 식당 주방에서 오전 내내 조리를 한 후에 점심시간에는 이제 지친 몸으로 서빙까지 해야 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은 조리가 끝나면 고객들과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고 그 시간에는 이제 고객의 엄마 같은 분들이 대신 서빙을 해준다면 어떤 식당이 고객이 기분 좋아지는 식당일까요? 어떤 식당이 일하고 싶은 직장일까요? 바로 서울과 인천에는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 배식 도우미를 다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에서 급식 보조 인력 인건비라고 247원이 있는데 학생 100명당 24,7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는 배식과 청소, 인력 관리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은 배식 도우미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예산 자체가 없고 네, 비조리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급식실에 그 충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쨌든 뭐 좀 이거는 좀 크게 이렇게 개선이 이렇게 돼야 될 그런 이제 문제로 바로 보이네요. 네. 네, 서울하고 인천은 그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경기도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예,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는데요. 같은 교육부 아래에서 광역 교육청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면 혹시나 총액 인건비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이제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말해도 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더욱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울 지역의 배식 도우미 용역 공고를 보면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진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한 9년 정도 근무하면서 많은 영양 선생님들과 오랫동안 웃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같이 부대끼며 살았는데 용역 공고에 있는 과업 내용을 보니까 서울 인천은 업체가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 일을 영양 선생님하고 조리 실무사분 뭐 이제 조리사분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가슴이 북받쳐 올라왔고요. 조리 외에도 배식, 청소, 운반 등 너무 많은 급식실 안에서의 일들과 너무 많은 교육과 행정 문서 작업들,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 선생님들과 조리 실무사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확인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하고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철저한 조사와 그러니까 팩트가 예, 말씀드리지 않고 섣부르게 답했다가는 그래요. 괜히 어쨌든 반발만. 그 부분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른지 그건 좀 급식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식 도우미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 늘리든 뭐 하든 해서 뭐 있는 걸 깎아서 하자는 게 아니고 늘려서라도 경기도도 서울과 인천과 같이 이제 배식 도우미가 어느 정도의 급식실에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머지를 영양 선생님과 조리 실무사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학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배식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일부. 근데 이제 서울하고 인천은 이제 그런 것들 아예 그냥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를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업체가 이걸 대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물론 그 노인 급식 도우미는 똑같습니다. 전국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도 노인 급식 도우미도 있고 배식 도우미 이제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만 노인 급식 도우미가 와주시고 배식 도우미는 아예 없고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음식을 먹고 더 잘 자랄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더 이제 추적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